자, 안녕하십니까. 에코프로머티 주주 여러분, 트레이더 K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1월 18일 에코프로머티 한번 같이 볼 건데 마이너스 4.8%로 좀 장판 마감했죠. 이게 지금 오늘 코스피가 조금 올랐는데 한번 보시면 올랐다가 고점을 유지해주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밀어버리는 모습, 좀 확인이 되실 건데, 이렇게 올랐다 보니까 에코프로머티에서 수익권이신 분들이 수익 실현해 놓고 다른 종목을 좀 낙폭이 많이 나온 종목을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수급이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보시면 변함없이 기관은 사고 있고 외국인은 오늘 좀 팔았고 단타로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외국인은 많이 사긴 했었죠. 그리고 이제 개인분들은 조금 샀다, 이렇게 좀 빠지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회로 보고 들어오신 개인분들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럼 에코프로머티가 앞으로 어떤 재료나 이슈로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시작하기 전에 눌러주시고요. 일단 먼저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 에코프로머티가 어떤가요? 지금 차트 흐름이? 차트가 이쁘다. 차트가 이쁘다라는 얘기를 나도 할 수 있겠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차트가 이쁜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차트가 만약에 다 망가져서 이렇게 흐르는 주식을 개인들은 쉽사리 매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이렇게 상장한 이래로 한번 해먹고 나가서 이렇게 처박히고 있는 주식을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들어갔다가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도 역사적 신저가인데 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물리거나 해서 손실 보시는 경험을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주식을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하는 게 주식이다 라는 얘기고, 지금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눌림목 타점을 주고 있죠. 눌림목 타점을 주면서 이렇게 11선과 5일선을 잘 안 깨고 가다가 아무리 많이 깨봐야 21선 부분 터치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차트를 그리는 주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야 너도 나도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만이 개인들이, 천국의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야지만이 개인들이 지금이라도 사, 지금이라도 사, 지금이라도 사 하면서 계속적으로 주가를 견인하는 주체로 같이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이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큰 낙폭으로 떨어뜨려서 차트를 망가뜨리지 않고 있다. 이게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께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속적으로 오른 이유가 뭡니까? 연기금이죠. 보시면 연기금이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샀냐면은, 상장된 이래로 요날 12월 15일 날부터 연기금이 좀 많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56만 주를 쓸어 담으면서 수급의 주체가 되었는데, 12월 15일이 언제냐면 이날입니다. 이날 장대 양봉이 솟은 이날부터 연기금이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견인했다. 보시면 연기금이 지금 최근까지도 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연기금이 좀 많이 샀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주어야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끌고 있는 주체인데, 연기금이 최근에 이렇게 들어 올렸던 주식이 뭐가 있죠, 여러분?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보시면은 연기금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상장한 이래부터 11월 1일, 연기금이 11월 1일부터 보시면 뭐에 쓰인 듯이 계속 샀다가 어떤 흐름이 최근에 나오고 있죠? 최근에 좀 수급이 이탈되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기점이 언제였냐면은 1월 3일입니다. 1월 3일이라고 하면은 요날이죠. 네, 요날인데, 이때부터 두산 로보틱스가 5일선과 11선을 이탈하면서 21선에 한번 닿고 깨면서 21선이 오히려 저항으로 작용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그런 차트상 그런 징후가 발견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연기금도 계속적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수급에 관한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정석적인 루트로 올리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올려놓고 횡보하다가 다시 올려놓고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올리겠죠.
어느 구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다뤄볼 건데, 에코프로머티는 어떤 이슈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MSCI 편입 이슈도 있고, 무엇보다 얘가 뭐예요? 전구체 대장주죠. 전구체 대장주인데 실질적인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르나요?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게 에코프로 BM이 BM한테 전구체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수주를 따냈죠. 역대급 수주를 따냈고 이제 3쿼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 수주를 따낸 걸 바탕으로 전구체 공급을 하면서 에코프로 머티도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MSCI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18일 심사일이죠. 심사하고 다음 달에 리뷰를 또 진행을 하는데, 에코프로 머티가 MSCI가 뭐예요? 모건 스탠리 지수인데, 모건 스탠리에서 코스피 같은 이제 지수를 만들었다라는 건데, 거기에 편입되게 되면은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펀드에서 이제 들어오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요 이슈로 해서 지금 많이 올랐고 확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오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도 마찬가지지만 주가를, 이런 대형주를 볼 때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기준선을 좀 잡아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 기준선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보여줬죠. 에코프로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올랐나요, 여러분? 촘촘하게 21선을 크게 하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5일선과 11선을 타면서 올라갔습니다. 야금야금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한번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에는 눌러주고 조정 주면서 21선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매물 소화, 이전에 있던 매물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한번 취한 다음에 약간 한번 쉬어가면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61선을 터치했죠. 61선을 터치하고 21선, 이동평균선이 다 모이는 지점에서부터 차트를 다시 한번 이 전고점 구간을 터치하고 매물을 맞고 떨어지는 척 해놓고 다시 한번 좁혀가서 또 터치하고 다시 한번 좁혀놓고 21선에서 급등, 다시 한번 시작을 했고 150만원까지 간 다음에 150만원에서 어떤 신호가 떴나요? 고점 신호가 떴죠.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고점에서 긴 꼬리 음봉이 발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다음에는 차트가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한번 이탈하기 시작하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흑산병이라고 하죠. 적산병의 반대말입니다. 적산병, 흑산병, 이런 얘기 있는데, 캔들이, 음봉 캔들이 연속으로 3개가 뜨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3개도 아니에요. 더 많이 뜨면서 이렇게 지지를 받던 이동평균선 61선과 21선이 이제는 저항으로 바뀌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도 뚫어주는 척 했다가 또 한번 흘러내리는 모습. 이때 무슨 이슈 있었죠? 공매도 금지. 공매도 금지 이슈가 있었죠. 그 이슈로도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시는데, 에코프로 머티를 설명하면서 제가 에코프로를 좀 보여드리는 이유가, 에코프로 머티도 유사하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언급을 했던 거고요. 지금 보시면 어쨌든 이게 조정을 거쳐서 하형을 이루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조정을 보여놓고 이 구간을 다시 한번 21선과 맞닿는 지점에서 터치해놓고 변동폭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터치하고 한 번 더 터치할 수도 있어요. 2번까지 터치하고 뚫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패턴이죠, 여러분? 소위 말하는 컵앤핸들 패턴이죠. 이게 왜 컵앤핸들이냐면, 여러분들 차 마실 때 이런 찻잔 있잖아요. 네, 이 컵과 핸들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컵핸들이라고도 하고 컵앤핸들이라고도 하는데, 이 전 고점이었던 곳을 한번 터치하고 바로 뚫고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아래로 겼다가 다시 한번 뚫고 가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은 이전까지도 그랬으니까요. 이 고점을 뚫어주는 척 했다가 뺐다가 다시 한번 뚫어주는 척 했다가 뺐다가 뚫어버리는, 그리고 이 고점도 마찬가지죠. 뚫어주는 척 했다가 내렸다가 뚫어버리는 패턴이 항상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럼 다시 한번 요거 좀 더 뚫어주는 척 했다가 다시 한번 뚫어버리는 이런 오버슈팅 구간이, 이렇게 오버슈팅 구간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스근하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갈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진다라는 얘기고, 일단 차트상 봤을 때 놀라울 정도로 이 박스 구간이 10만원 단위로 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트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목표가를 10만원 단위로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은 될 것 같다. 지금 14만원, 다음번은 24만원이겠죠. 그 전에는 4만원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시작하자마자부터 시가가 42,950원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 올라가면서 한번 터치하고 저항받은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왔고, 장대 양봉으로. 그런 다음에 터치하고 여기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10만원 단위로 박스가 형성되어 있고, 다음번 돌파 시에는 24만원까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광기가 붙어서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오히려 여러분들께는 고점 신호고 좋지 않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광기가 붙어서 진짜 오버슈팅 이런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구간은 정말 여러분들이 매도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서도 안 팔고 내려와서, 내가 예를 들면 이런 데서 잡았거나 이런 데서 잡아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못 팔게 되면요, 결국엔 내려와서도 못 팔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구간에서도 계속 좋은 뉴스들은 나올 거기 때문에, 에코 프로머티 뭐 100만원 간다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구간에서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고, 오히려 34만원까지 스근하게 올라가면 다시 한번 박스를 친 다음에 컵앤핸들 패턴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패턴상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에코 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눌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담아야 되는 주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식에서는 100%가 없다 보니까 고점 신호가 발생했다라는 게 관찰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담으시라는 말씀이고, 무조건 이거 몇십만 원 갑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방송 킨 거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방송 킨 거 아니고요. 냉철하게 말씀드려서 이 종목은 지금 이 박스권 구간이죠. 이 박스권 구간에서 내가 박스권 하단에 닿아서 매수 타점을 줄 때마다는 계속적으로 담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샀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어쨌든지 간에 주식을 하시면서 항상 내가 손절할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이 이동평균선 21선을 깨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는지를 보고 추가 매수를 하던지, 아니면은 깨지게 되면 일단 손절을 해놓고 다시 한번 올라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런 식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1선 깨졌는데 말아 올려줄 거야, 언젠가 좀 반등해가지고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계속 홀딩하다가 계속 더 빠지게 되면요, 여러분들 손절 못 하시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수급의 주체인 연기금이 매도를 하는지, 연기금 지금 계속 미친 듯이 사고 있는데 연기금이 매도하는지 일단 이걸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차트가 깨지는지. 추천드리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21선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21선을 종가상 이탈한다 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수익 실현이나 아니면은 손절로 좀 대응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과정을 거쳐서 안전하게 종가가 그 위로 안착되는 걸 확인하고 다시 한번 진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차트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시면서, 그리고 연기금의 매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요날 뭐라고 했냐면은 딱 이날인데, 이 캔들이 발생할 때였는데, 이 전에 고점이었던, 꼬리까지 생각했을 때 고점을 돌파하는 캔들이 발생한 날, 그 전에 문자를 주신 분들한테 뭐라고 좀 보내드렸냐면은, 이거 지금 돌파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장중에 손절 잡고 대응하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가 나왔고, 이게 무슨 시가총액 1000억 막 이렇게 하는 회사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한 돌파가 거래량을 동반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내가 돌파 매매를 안 하는 사람이라도 시원하게 따라붙을 줄도 아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문자 내용 보시면
12월 10일 날 월요일 날 제게 에코라고 보내주신 분한테 12월 15일 금요일 날 뭐라고 좀 보내드렸냐면은 트레이더 K 유튜브 종목 에코 프로모티 15만 4천 원 이하로는 매수, 15만 4천 원 신고가 돌파 흐름, 실시간 추가 문자 손절 대응 이렇게 좀 해서 문자를 한번 안내를 드렸는데 여기서 나오는 가격이 얼마라고요? 15만 4천 원. 12월 15일로 한번 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몇 시요? 오후 12시 6분, 장중에 12시 6분에 제가 좀 급하게 좀 보내드렸고 차트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날입니다. 보시다시피 12월 15일 여기 하단부에 보이실 거고 15만 4천 원, 15만 4천 원을 돌파하는 이전 고점인 15만 4천 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대량의 거래량을 통해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15만 4천 원 돌파하는 구간에서 12시 6분에 15만 4천 원 이하로는 좀 매수하셔라 라고 좀 안내를 드렸는데 12시 6분이라고 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12시 6분이면은 이때거든요. 이때 한번 돌파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한번 뚫어주고 다시 한번 눌린 다음에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때 문자를 타이핑을 해서 이때 눌리는 구간에서 좀 진입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드렸고 언제 체결이 됐을까요? 이때 다 체결이 되셨겠죠. 15만 4천 원 이하로는 제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런 대세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 15만 4천 원 기준으로는 우리가 손실인 구간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직까지도 좀 들고 계세요. 에코프로 머티는 눌리는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계속 들어가야 되는 타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이 이동평균선을 깬다 혹은 부근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딱 어느 구간이에요? 21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에서는 계속적으로 담으셔야 된다. 비중을 조절해가면서 계속적으로 담으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전구체 대장이죠. 전구체 대장인데 전구체가 어떻고 뭐 어떤 매출이 나오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뭐 MSCI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도 뭐 거의 질리도록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저는 오늘 차트로만 한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수급 주체가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슬슬 내가 엑시트할 준비를 해야겠다. 적어도 절반이라도 비중을 좀 조절해 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아까 그 문자를 좀 받으시는 방법은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4674-9671번 여기다가 에코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에코프로 머티 타점 잡아가실 수 있도록 문자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자뿐만이 아니라 실시간 대응방이 좀 있는데 텔레그램 방으로도 한번 안내를 드릴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LNF가 어제 좀 종목 안내가 나갔었고 그리고 이제 엔캠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프리카 TV가 오전에 시초가 매매로 좀 나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상단에 보이시죠? 1월 18일 오늘 시초가 8시 36분에 아프리카 TV가 좀 종목 추천이 나갔는데 이 시초가가 아프리카 TV가 나간 이유가 원래 아프리카 TV가 어디에 좀 밀릴 뻔했죠? 밀린다라는 표현은 좀 잘못됐고 그 트위치라는 이제 방송 플랫폼이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망 사용료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 TV랑 네이버 치지직, 네이버에서 새로 오픈한 서비스인 치지직이라는 방송 서비스가 있는데 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여기서 방송하던 사람들이 옮겨간다. 시청자도 옮겨간다라고 해서 최근에 아프리카 TV가 조금 올랐죠. 근데 장 전부터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아프리카 TV보다는 치지직으로 옮겨가는 비율이 많아라는 안 좋은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가 아프리카 TV 관련하여 좋은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아프리카 TV를 이렇게 시초가 매수 안내를 좀 드렸다라는 얘기고 또 보시면 미래생명자원도 한번 드렸죠. 8시 37분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시장 확인하면서 진입하겠습니다. 확인하신 분들은 1 남겨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8시 40분에 여러분들이 좀 답변을 주셨고 언제 매도 사인이 나갔어요?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1분 만에 바로 수익이 났어요. 시초가에 만약에 넣으셨다라고 하면은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바로 올라갔는데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종가 마감은 이렇게 했네요. 자 보시면은 이게 딱 요 구간인데 요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짧게 먹고 빠졌어요? 시초가에다가 그냥 주문 넣고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9%가량 수익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1분 만에 여기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6.45%가 오른 1분 만에 일단 매도 사인을 드렸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계적으로
5% 오르면은 일단 파셔야 돼요. 절반이라도. 안 팔면요, 이런 거를 내려오게 돼서 손실권으로 가거나 아니면 본전까지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심리가 뭐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5%가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으로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50만 원이 수익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본전까지 다시 내려와 가지고 뭐 5만 원, 3만 원 점점 내려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뇌구조가 나 아까 50만 원 수익이었는데 50만 원 손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전이다 아니면 5만 원 수익이다가 아니라 내 두 눈으로 50만 원을 받기 때문에 나는 지금 50만 원 마이너스야라고 뇌가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의 뇌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분할 매도를 생활화하셔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인 드렸을 때 절반 팔고 이렇게 내려와서 본전까지 내려왔을 때 절반은 본전 대응, 본전에서 그냥 잘라버리는 식으로 본전보다는 한 3억가 위에서 파셔야겠죠. 여유 있게 3억가 위에서 매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지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25만 원 챙겨놓고 나머지 25만 원이 갑자기 뚝뚝뚝 떨어져서 뭐 플러스 2만 원으로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빨리 일단 파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나머지 절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핸드폰을 볼 수가 없다. 9시에 9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볼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전량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애초에 그러려고 저희가 시초가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지금 5%를 9시 15분에 좀 수익 실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부터 마이너스 1.4%로 내려 박은 다음에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갔다라고 치면은 이 구간 딱 15분이네요. 딱 15분에 여러분들께 사인이 나갔으니까 만약에 좀 뒤늦게 파신 분들은 5.6%가 아니라 한 4.6% 정도 수익을 보셨겠네요. 네, 이 구간까지는 적어도 내가 이 캔들에서라도 좀 매도를 사인을 늦게 봤다 혹은 늦게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캔들에서라도 여러분들 매도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인 드리기 전에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2분의 1을 먼저 수익 실현해 놓고 나머지 상황을 지켜보시거든요. 알아서 5% 찍히는 순간 2분의 1을 좀 매도를 먼저 진행을 해 놓으시고 나머지 장 상황을 좀 지켜보신다. 우리가 심리를 지배해서 매매를 계속적으로 수익을 쌓아가면서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예요? 분할 매도를 기계적으로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쭉 올려서 어제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1월 17일 어제 날짜죠. 어제 뭐가 좀 추천이 나갔냐면은 이렇게 1월 17일 빅텍 추천이 8시 24분에 비중 10%로 플러스 마이너스 5%부터 1차 대응한다라고 해서 나갔고, 그 다음이 LNF죠. 아까 LNF는 홀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한번 빅텍을 보시면 빅텍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좀 크게 났는데 이 구간이죠, 여러분. 어제가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 자, 시작하자마자부터 2%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22% 구간까지 올라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0% 가까이 수익이 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20% 전부 다 수익 실현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5%에서 일단 자동적으로 나는 매도한다. 제가 장 상황이나 종목 흐름을 봐서 3%에서 사인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3%에서 전량 매도만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한 달로 따지면 20일이잖아요, 장이. 그러면은 이게 곱하기를 하면은 60%인데 한 달에 60% 수익 내는 거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 만약에 5%다? 그러면 두 배잖아요. 100% 수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5%, 3% 수익 챙기는 거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티끌모아 태산이다라는 얘기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 시가에서부터 쭉 그어 보면은 대략적으로 24%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이 구간에서 몇 분이에요, 이게? 대략적으로 9시 반 정도에서 사인이 나갔다라는 얘긴데, 한번 보시면
시초가 안내드린 빅텍이 6% 구간에서 슈팅 나온다. 9시 36분에 사인이 나갔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익절을 한번 했다라는 얘기고, 자,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시초가 6%에 안내드린 빅텍 1월 17일 날 오전 9시 36분에 시초가 안내드린 빅텍 6% 수익 구간 나옵니다. 절반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본절 자율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대응이 안 될 것 같다, 6% 챙기시고 전량 매도하시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추세를 끌고 가면서 한번 수익을 볼 자신이 있다, 눌리네, 절반 팔았는데 눌리네, 한번 본전까지 한번 대응해볼까, 들고 가면서 이런 구간에서 또 절반 팔고, 올라갔을 때 또 절반 팔고, 또 올라갔을 때 절반 팔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익을 조금씩이라도 계속적으로 쌓아 가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계좌가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욕심을 컨트롤하면서 우리가, 왜냐면 이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심리죠, 심리. 심리를 여러분들이 다스리기를 좀 바라면서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는 거고, 그 하고 많은 종목 중에 빅텍을 꼽아서 드린 이유가 있는데, 어제 시장은 좀 많은 이슈가 있었죠. 해운 관련주들도 좀 움직였었고, 시초가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 이런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인탑스도 24%, 그 전날에 24%로 시작해서 상한가로 마감하고 다음날 이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모든 종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빅텍을 드린 이유는, 일단 빅텍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어떤 거죠? 방산주죠. 방산주가 왜 떠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니까.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올라가는 주식들, 소위 말하는 이제 해지주라고 하는데, 이런 주식 중에 방산주가 대표적입니다. 거기다 북한이 미사일까지 쏴주면은 이제 두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빠지면 올라간다라는 생각 1번,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있는 그 상황의 재료가 2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개별 종목들, 개별 이슈들은 갭이 뜬다 하더라도 지수가 밀리면서 얼마 수익도 못 본 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치고 올라가는 게 생긴다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찍어내서 잡는 거는 거의 찍기이기 때문에, 도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지 재료가 있는, 지수의 영향을 오히려 받으면 더 좋은 빅텍,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이 미사일까지 쏘고 있는 상황인 재료까지 붙어서 제가 빅텍을 좀 안내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4674에 9671번으로 에코라고 보내주시거나, 이 단타에 좀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단타라고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방 참여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참여 인원이 전부 다 마감이 되게 되면은 200명까지 딱 받을 생각입니다. 더 많아봤자 관리도 안 되기 때문에 200명까지만 좀 받아서 저희가 한정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4674에 9671번으로 에코나 단타라고 남겨주시면은 여러분 요 방에 초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